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 기준이 이제 80세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안 강시호 선생님 제목이 스몰 애뉴러스에서 헤모다이나스 듀어빌리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잘못 준비한 것 바뀌었어요? 같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이걸로 준비해가지고 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이고요.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65세 20년 이상 기대하면 수술로 가도록 하고 있고 80세 이상이고 10년 이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타비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밑에 우리랑 일단 다르기는 하고 요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은 수술하는 경우에 세버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간다. 타비는 아직까지 10년 장담 못한다. 이런 생각이 일단 깔려 있는 것 같고 최근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술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타비로 가면 20년 이상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타비를 하면 그 다음엔 수술은 사실 어려우니까 타비 다음엔 그 다음에 타비가 갈 텐데 요건 20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은 다 수술은 어떤 밸브를 써도 똑같고 타비는 타비를 써도 똑같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또 새로운 밸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또 똑같은 생각 계속 진실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기대 수명을 85세 정도로 생각해 놓고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가이드라인하고 유럽 가이드라인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국 가이드라인은 80세랑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수술도 가능하고 타비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75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고요. 밸브는 미국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50세 이하에서는 미케니컬, 65세 이상에서는 티슈 밸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계속 올라서 지난 22년의 기대 수명은 83세 가까이 되었고요. 기대 수명이 사실 제일 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제일 길긴 한데 우리나라 3위고 OECD 평균보다도 사실 더 높고 미국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긴 나라라서 남자의 경우는 80세, 여자의 경우는 85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면에서도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 여명은 한국인의 경우는 60세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여자의 경우는 거의 30년을 살고 남자의 경우 20년을 살고요. 우리가 타비를 많이 하게 되는 80세에서는 여성분들은 한 10년 살 걸로 기대가 되고 남성분들은 8년 정도 더 살 걸로 기대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통계적인 이야기니까 질환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도 생각은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10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저 젊은 시기에 질환이 진단되게 되면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65세 이하에서 그리 많은 건 아니기는 하고 65세 이상부터 생각하면 65세 이후에 한 번 넣고 그러다 보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더 넣게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밸브 넣는 것까지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되면 정말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타비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비가 환자분들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노션은 10년 데이터 발표했는데 차이 없다. 파트너 3년, 5년 했는데 타비가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른다.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도 클리니컬하고 그럼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마지노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세라피로 타비는 분명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기는 한데 타비의 한계들이 있다 보니 아나토미컬하게 젊은 환자분들은 타비가 가능하긴 하더라도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듀러빌리티 역시 제일 고민일 수밖에 없고 미케니컬 밸브를 넣을 수 있는 환자에서는 미케니컬 밸브를 넣는 게 우선일 거고 아직까지는 수술이 더 듀러빌리티가 길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애뉴러스가 작은 경우에 퍼머넌트 작은 경우에 페이션 프로세시스 미스매치 PPM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파라밸뉈라 렉이 심한 경우에 모탈리티도 높고 두 번째 시술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밸브인 밸브도 그렇고 타비를 첫 번째 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로너리 액세스가 제일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코로너리 액세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서는 특히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면 롱텀 아웃컴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하지만 이런 고민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자들에서는 타비가 분명히 선호되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탑1을 넣고 나서 탭어인 탭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지 않을 텐데요. 전 세계적인 레지스트리 결과 살펴보면 64,000건의 탑2를 하고 리두 탭어를 했던 200건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시술이 실패해가지고 넣은 경우가 베일아웃으로 첫 번째 프로시저에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넣었던 상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넣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프로시저가 아니라 밸브가 페일돼가지고 넣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시저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베일아웃으로 프로시저의 페일로 베일아웃한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만만치 않고요. 30일 모탈리티가 5.4%고 코로널 obstruction도 1.3% 조금 높은데, 그렇지 않고 첫 번째 프로시저는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밸브 페일러 된 경우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 이내에 재시술하게 된 경우가 3분의 1, 1년 이후에 한 경우가 3분의 2였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1년 내에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 AS도 있지만 AR이 많이 있었었고요. PVL이 문제가 돼서 PVL 때문에 다시 한 경우가 많았을 거고, AR 때문에 한 경우가 73%였었고, 1년이 넘어서 하게 된 경우는 AR뿐만 아니라 이제 AS가 아무래도 더 메인이 아니었을까, 밸브 디티어레이션이 메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약간 다른 분포를 보이지만 레지듀얼 그레이디언트 13mm 머큐리 억셉터블 하고 코로너리 플로 obstruction 0.7% 높지 않았고 30일 모탈리티 1.4%로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서 탭어인 탭어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슈가 코로너리 obstruction이 될 것 같은데요. 밸브에 따라서 첫 번째 넣은 밸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첫 번째 넣은 밸브가 에볼루트 밸브인 경우에는 이슈가 이제 네오스커트가 생긴다는 이슈입니다. 첫 번째 밸브를 넣어놓고 나서는 코로너리 액세스가 가능했던 경우라도 두 번째 밸브를 넣으면 저 안에 있었던 밸브가 바깥으로 쭉 펴지게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밸브 바깥쪽에 스커트가 새로 생기게 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전에는 스커트가 요만큼만 있었는데 두 번째 밸브를 넣고 나서는 첫 번째 밸브 리플렛이 스커트처럼 작용하는 네오스커트가 생기다 보니까 코로너리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코로너리 obstruc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이 밸브의 특성, 수프라애뉴라로 리플렛이 들어간다는 특성, 그 다음에 스텐트 프레임이 조금 더 크다는 특성, 이런 특성들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에볼루시였던 경우에는 코로너리 액세스에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이피언 밸브가 들어간 경우는 아나토미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모양과 첫 번째 들어간 밸브의 모양에 따라서 네 가지 조건이 가능할 텐데, 다이애미터도 사이너스가 더 크고 높이도 사이너스가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비교적 안전할 거고요. 사이너스가 디멘전도 작고 하이트도 더 낮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세이피언을 넣지 않았겠죠. 그런 경우는 에어틱 다이섹션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거고 아예 안 했을 거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하이트는 낮지만 디멘전이 더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디멘전은 더 작지만 좌우폭은 좁지만 높이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각각을 보게 되면 이제 높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피엔을 넣었지만 디멘전이 더 큰 경우에는 두 번째 탭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36% 정도,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은 옆으로는 공간이 조금 있는데 위아래로는 사이너스, 코로너리 ST 정션을 넘어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역시 이제 세이피언 밸브를 넣은 경우에도 탭어인 탭어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아이디얼하게 코로너리 사이너스 디멘전도 크고 하이트도 더 높은 경우에는 100% 가능하겠지만 전체를 다 합치고 보면 20% 이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거고, 특히 이제 하이트가 더 높은 경우에는 50% 이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네오스커트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넣었던 밸브 리플렛이 벽으로 붙여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스커트라고 해서 니오스커트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게 코로널 obstruction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셀프 익스펜더블을 넣은 경우가 역시 더 문제일 거고, 또 좀 다른 이슈 중에는 셀프 익스펜더블을 넣고 그 안에 벌룬 익스펜더블을 넣은 경우에 수프라 애뉴라로 밸브가 들어있고 만약 벌룬 익스펜더블이 조금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리플렛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리플렛이 위에 남아가지고 오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또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잘 안 열리는 밸브일 테니까요. 이런 오버행 이슈도 존재할 수 있고 벌룬 익스펜더블을 넣은 경우에는 네오 스커트 높이는 조금 더 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션 프로세시스 미스매치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저 세버하고 나서 타비를 한 이제 밸브인 밸브보다는 테버인 테버가 프로세시스 ppm이 조금 더 적다고 하고요. 여러 이제 연구들에서 타비가 히모다이내미컬리 유리하다. 오히려 이제 밸브 에어리어가 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술한 것보다는 타비 밸브가 늘어나기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런 ppm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들 중에는 첫 번째 넣었던 밸브가 스테노시스 된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이제 첫 번째 밸브가 리거지테이션이 문제가 돼서 타비를 하는 경우는 저 ppm이 조금 더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비를 넣고 나서 테버 인 테버가 아니라 테버 익스플랜테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타비 밸브를 빼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고요. 요 다기관 레지스트리 전 세계 42개 기관에서 270명, 269명을 모은 레지스트리 결과를 보면 벌룬 익스펜더블이 절반, 셀프 익스펜더블이 절반이었었고 익스플랜테이션 하는 인디케이션에는 엔도카다이티스가 제일 흔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럴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20%, PVL이 18%, PPM이 10% 다양한 이유로 익스플랜테이션을 하게 된다고 하고 13% 정도는 에오틱 루트 리플레이스먼트도 같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루트가 너무 늘어나거나 루트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익스플랜트는 굉장히 위험한 하이 리스크 수술이라서 인하스피탈 모탈리티가 무려 10%가 넘고요. 12%나 되고 1년 모탈리티는 28%, 30%가량 되는 굉장히 위험이 높은 수술입니다. 물론 배경이 엔도카다이티스가 생기거나 환자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됐을 것 같지만 모탈리티도 굉장히 높고 스트로크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요. 저희는 딱 하나 경험했었는데 세이피엔을 넣고 LVT 럽처가 돼가지고 바로 수술장에서 들어가서 익스플랜트하고 리플레이스했던 경우였는데 되게 떼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딱딱하게 들어가서 떼기 어려워하셨었고 이제 문헌에 따르면 셀프 익스펜더블을 넣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쭉 펴져서 어센딩 에오타에 리엔도셀리얼리제이션이 돼가지고 이걸 다 긁어내다 보면 에오타가 멀쩡할 수 없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플랜트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버를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수술이 오래 간다고 해서 젊은 사람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SVD 측면에서 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 측면에서는 젊은 사람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SVD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젊어서 활동량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더 밸브가 많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는지 프레셔를 더 많이 받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젊은 사람에서 SVD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60세 이상에서는 뭐 시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50%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이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뭐 20년 후에는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 타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한 경우에 수술을 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 테버 인 세버 밸브 인 밸브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밸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 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23mm라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구조가 약간씩 달라서 이너 다이미터는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너 다이미터는 모자이크 밸브인 경우에는 19mm이고요. 마그나는 23mm를 넣어도 이너 다이미터는 21mm 라서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넣는 위치와 사이즈를 잘 결정해야 되고 또 코로너리 obstruction이 발생하는 위치도 저 밸브 타입에 따라 다른데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텐티드 밸브고 스텐티드 익스터널리 마운티드 밸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너리 obstruction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밸브인 밸브가 리두 세버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세버 같이 큰 수술을 2번이나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모탈리티나 위험성이 높을 거라서 밸브인 밸브가 모탈리티에
앱솔lut 모탈리티도 7.5% 낮추게 되고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도 10%가량 낮추고 수혈이나 제2번 위험 같은 위험들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세버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밸브인 밸브를 많이 고려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경우에 리도 세버를 고려하냐, 어떤 경우에 밸브인 밸브를 하게 되냐, 뭐 이렇게 나눠놨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 밸브인 밸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로너리 액세스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리스크 플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니오스커트가 발생할 텐데 마찬가지로 네오스커트가 발생할 거라서 수술로 넣어놓은 밸브의 윗 상단이 코로너리 오스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 리스크 플레인이 코로너리 오스보다 밑에 있는 경우는 밸브인 밸브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크 플레인이 코로너리 오스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위에 있더라도 옆에 사이너스와의 정션, 여기 Virtual Transcatheter Valve to Sinotubular Junction Distance, 그러니까 옆에 사이너스까지의 거리가 2mm 이상이 그래도 나오면 밸브인 밸브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Virtual Distance가 2mm가 채 안 되는 빡빡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밸브인 밸브하고 코로너리 액세스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크기와 높이와 코로너리 오스와 이런 아나토미들이 코로너리 액세스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밸브인 밸브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PPM일 텐데요. 첫 번째 서지컬 밸브가 아무래도 에어리어가 이너 다이미터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밸브를 넣고 나서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어쨌든 밸브인 밸브 모탈리티 1년째 오버올 서바이벌에서 83%로 보고되어 있고, PPM이 발생하는 위험은 첫 번째 들어간 밸브가 작은 밸브인 경우 21mm 이하인 경우에는 밸브인 밸브 하면 PPM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첫 번째 밸브의 문제가 리거지테이션이 아니라 스테노시스인 경우에는 3배 정도 PPM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리질리아를 사용한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 에볼루트도 FX가 나오고 에큐런 니오 2로 바뀌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밸브가 있고, 폴티코는 여기 안 넣어놨는데 그런 새로운 밸브들은 하여튼 타비를 넣어놓고도 조금 더 듀러빌리티가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 내용들은 앞으로도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를 잘못 알고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